LG전자가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매각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권 기자, 그 LG전자가 어떤 발표를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네. 그 권봉석 대표이사가 그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을 LG전자에서 알려왔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이르렀다. 뭔가 일단 의미심장한 얘기겠죠.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대표이사가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제 언론계에서는 와 이거는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LG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그래도 한 지난주부터인가 그 얘기가 좀 돌았어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당시 뭐 제가 좀 찾아봤던 거는 그 네이버 지식인 있잖아요. 네네.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 스마트폰 사업부 직원이라는 분이 회사에서 뭐 다른 사업부로 옮기라 그럴 때 내가 안 옮기면은 뭐 강제로 퇴사가 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좀 올라오면서 야 이게 LG전자 스마트폰을 정리하는 문제가 뭐 꽤나 임박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봉석 사장은 일단은 그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더라도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가 되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이겠죠. 예, 뭐 LG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된다는 네네. 거. 그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2015년 기준으로 이후에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적자 규모가 무려 5조 원에 달하는데요. 권 사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하고 뭐 생산 공장을 뭐 해외로 이전을 하고 뭐 운영을 효율화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액을 보면은 제가 2019년 7조 8천억 원에서 그 지난해 3분기까지 3조 8천억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영업 손실은 2018년에 마이너스 7천억, 2019년에 마이너스 1조 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표를 잠깐 보시면은 네.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그 시지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그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그 주어지는 비중이 한 8% 정도밖에 바뀌었어요. 안 되는데 영업 손실은 전체 이익에서 손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마이너스 23%나 돼요. 그러니까 매출 네. 기여도는 얼마 안 되는데 손실은 엄청나게 많이 그러네요. 잠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미국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LG전자의 핸드폰이 그렇게까지 안 팔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이 애플은 39%로 1위, 삼성전자가 2위인데 LG전자가 3위입니다. 잘 팔리네요. 예,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준인데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스마트폰이 굉장히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LG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은 LG전자가 사실 예전에 그 노키아, 삼성전자 이 시절에는 글로벌 3위까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에서 2% 정도로 굉장히 쪼그라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뭐 G 시리즈와 V 시리즈가 이제 LG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인데요. 네네. 사실 G2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의 그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선택지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었고 지금은 G 몇 정도까지 지금 나오죠? G8 나오고서 단종됐습니다. 아, 그게 G3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되거든요. 전 세계 1,000만 대. 네, G3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G4부터는 판매량이 한 500만 대 정도 선까지 떨어진 다음에 뭐 G4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뒤에 그 가죽으로 덧댄 디자인도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열이 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손난로냐라는 좀 비아냥을 받기도 했었고 네. G5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배터리를 빼기도 하고 뭐 모듈형이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갖다 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모습인데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했지만 이거를 뭐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구성 문제가 생기고 품질 문제가 생기고 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 시리즈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큰 걸로 좀 많이 유명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듀얼 화면, 뭐 화면 스크린을 2개 갖다 놓는 그런 것들도 좀 내세우기도 했고, 근데 뭐 G 시리즈의 화면이 커지다 보니까 V 시리즈와의 차별화가 거의 안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난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G 시리즈와 V 시리즈를 아예 둘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갔던 윙이라는 이렇게 가로 본능 같이 네네. 생긴 그런 디스플레이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효과는 좀 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뭐 OS를 제때 업데이트를 안 한다는 불만들도 제기되면서 뭔가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가 좀 저조하다 보니까 많이 팔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부품을 구매할 때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미지는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너무 고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근데 낮은 가격에 또 팔다 보니까 이거를 다음 모델을 내놓을 때도 야 우리가 많이 안 팔 건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네. 우려가 나오면은 투자가 또 줄어서 좋은 제품이 안 나오고 좋은 제품이 안 나와서 또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좀 LG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부품은 비싸게 사야 되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설은 계속 있었고 예.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니까 정말 정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예.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정리는 하는데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게 남은 거죠. 그럼 스마트폰 사업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매각 네. 그리고 사업부 축소 그리고 ODM이라는 위탁 생산 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시나리오가 좀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웬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얘기가 나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줄 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폰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폰이 있었습니다. 잘 안 팔려서 그렇지. 구글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잘 팔리고 있긴 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구글 폰을 또 LG전자가 예전에 또 만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좀 있어서 여기서 또 이게 또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IoT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집에 있는 냉장고 뭐 텔레비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동차랑 또 연결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비보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까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 매각안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업부 같은 경우는 꽤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LG전자가 이렇게 국내 생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제 베트남으로 공장을 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트남의 어떤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빈그룹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그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사업부 그 중에서도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좀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페이스북이나 좀 의외였던 게 폭스바겐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요? 예. 아무래도 네. 모빌리티 전환의 중요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스마트폰과의 연계를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관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사업부 축소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라고 해서 5개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뭐 가전도 있고 뭐 여기에 이제 모바일 뭐 스마트폰 사업부도 있고 그런데 이 본부에서 사업부로 이제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사업부로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장이나 부사장이 하던 그 수장을 전무급으로 좀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력의 한 60% 정도 가량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게 그 김 부사장 얘기대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사업부로 전출을 보낸다거나 네. 아니면 이게 매각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딸려간다거나 뭐 그런 식의 좀 구조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프리미엄 폰을 그렇게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 출시 1회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폰을 조금 철수를 한다거나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생산자 개발 생산이라서 ODM이라 그래서 사실 그 다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뭐 위탁 생산 같은 개념인데 이게 뭐 직접 생산을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LG전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ODM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LG전자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ODM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간에 그럼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LG전자에 그나마 가장 나을 것 같은 시나리오로 좀 점쳐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다른 데가 진짜 좋은 가격에 인수를 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을 텐데 사실 그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을 인수를 하기도 했어요. 뭐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든지 좀 인수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사실 뭐 큰 재미를 못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삼성 그리고 화웨이라는 좀 글로벌 탑3가 굉장히 프리미엄 폰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LG전자를 좀 개선을 한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좀 우려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그 플랫폼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하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LG전자는 이거를 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롤러블 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롤러블 폰. LG전자에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롤러블 폰인데 그럼 저희 이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CES 2021에서 네. 롤러블 폰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서 이제 곧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할 때 좀 몸값을 올리려고 공개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TV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있기 때문에 롤러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얘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로봇이라든지 프리미엄 가전 그리고 가정용 어떤 소형 가전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스마트폰이 좀 빠진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 평가는 좀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나 보네요. 일단은 주가가 많은 거를 설명을 해주죠. 네네. 어저께 이 그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뭐 단숨에 한 12.8%가 상승했습니다. 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LG전자가 그 애플카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추가로 12.8%가 더 오른 거 보면은 꽤 이 LG전자의 어떤 그 체질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을 때는 약간 그 약보합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적자가 많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적자만 안 보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면서 증권가의 평가는 좀 좋은 편인데요.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 매출의 8%밖에 안 하는 애가 영업 적자에서는 거의 20몇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2% 상향 조정하면서 22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키움증권 역시 스마트폰 사업부의 손실을 제거하면 올해 영업이익 4조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새 그 기업들 밸류에이션 하는 거 보면은 영업이익 가지고 PER하는 것보다 네네. 각 사업부별로 어떤 밸류에이션, 각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더하는 식의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 사업부는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였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사업부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업 가치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난 작년도 그 영업 적자의 기여도가 20%대였는데 예. 목표 주가 22% 상향한 거 보니까 그 정도 빼면 딱 이 정도 나온다. 뭐 이 정도의 그 계산이었던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우연은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